주변에 꼭 한두 명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손에 꼽을 정도로 자존감이 좀 낮은 편이었어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전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 어느 모임에서도 말 많고 재미있는 포지션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저를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집 앞에 과자 한 봉지 사러 갈 때도 완전 풀 세팅을 하고 나갔습니다. 사실 아무도 저한테 관심 없는데 저 혼자만 남의 시선들을 엄청 의식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성인이 되고 여러 일들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30대가 된 이후부터 자존감을 올려보려고 여러 가지 온갖 시도를 다 해봤거든요. 오늘은 저를 살려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저는 얘네들 덕분에 자존감이 차오르면서 어떤 일을 하든 자신감 있고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루가 기대되는 그런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던 때를 생각해보면 자존감 지옥에서 빠져나왔다고 할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혹시 지금 자존감 때문에 힘들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정신 차리고 가장 먼저 했던 건 타인으로부터 침범당할 영역을 구분짓는 것이었습니다. 그 침범당할 영역을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등함과 열등함을 가릴 수 있는 부분과 호불호, 저의 취향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나눈 거예요. 제가 공부를 못하고 돈이 없고 외모가 어떻다라는 그 시대가 바뀔 수는 있어도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목숨 걸고 지키는 부분은 저의 취향, 호불호의 영역이에요. 이 부분까지 다른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게 내주면 제가 그랬거든요. 난 다 괜찮아, 나 다 좋아, 그러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걸 먹고 그래 나 이 옷이 더 잘 어울려? 하면서 그 옷을 입던 거. 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랬거든요. 근데 내 취향으로 선택하는 행위, 그게 쌓이면서 호불호, 각자의 그 가치관,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데 그 자리를 비워두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주도권을 주니까 속이 텅 빈 채로 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골프보다 축구가 좋고 오마카세보다 엽떡이 더 맛있거든요. 근데 골프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골프도 배워보려고 하고 오마카세도 난리였잖아요. 오마카세도 먹어보고 비싼 와인도 먹어봤는데 뭔가 이거를 나쁘지 않다라고 해야지 야 성현아 너 뭘 좀 아는구나 이런 인정을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삶에서 그냥 내가 선택해야 될 부분, 오늘 뭐 먹을지 오늘 뭐 입을지 이런 부분들을 온전히 저의 취향으로 결정하는 것만 했는데 그때부터 나라는 게 정립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라는 존재가 정의되면서 거기서부터 자존감이 차오르더라고요. 정리하자면 각자의 근본을 구성하는 호불호, 가치관의 부분과 타인의 시선으로 우월함과 열등함을 비교하는 부분을 분리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인데요.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로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저를 자존감 지옥에서 꺼내준 3가지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막 거창한 걸 할 수 있을 정도로 심적으로 여유 있던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스스로 선택하는 습관이에요. 20년 넘는 기간 동안 선택장애라는 말 뒤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배려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점심 메뉴를 고를 때, 여행 일정을 짤 때, 심지어 내가 살 옷을 고를 때도 나한테 이거 어울려? 괜찮아 보여? 주위 사람들한테 이걸 엄청 물어봤던 거죠.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이 있는데 주변에서 이게 잘 어울린다고 하면 이걸 샀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게 아니라서 그런지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한 번도 안 입은 옷들도 옷장에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제 마음에 드는 것들만 구매하고 진짜 뽑을 정도로 입고 다니거든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을 보니까 점심 메뉴 같은 사소한 부분들부터 아이폰을 쓸지 갤럭시를 쓸지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지 각자의 취향으로 결정할 부분을 온전히 본인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매일 작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그 자체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죠. 저의 자존감을 올려줬던 두 번째 습관은 작은 계획들을 매일매일 성공시켰던 것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들이 많죠. 누군가한테는 아침에 하는 이불 정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출근했을 때 웃으면서 인사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과를 내야지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행하기만 하면 그게 성공. 이런 계획들을 만든다면 매일매일 작더라도 100% 승리하는 습관을 얻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한 달 수익 100만 원 만들기 같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목표가 아니라 짧더라도 하루에 글 하나씩 적어보기, 이렇게 함으로써 성공하는 습관을 만들면 매일매일 성공하면서 자존감이 차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가 선택하는 습관도 충족이 되죠. 누구한테 포스팅 뭐 해야 돼? 라고 물어볼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랑 점심 메뉴 고르는 것과는 다르게 그냥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온전히 내가 결정하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경험입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저를 돌아보면 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뜬금없게도 지하철에서 어르신한테 자리를 한번 양보한 적이 있는데 나 제법 멋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렇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이타적인 행동들을 하나씩 해나갈 때 제가 계획하고 했던 건 아닌데 그게 자존감을 정말 빠르게 끌어올려 주더라고요. 되게 오래전에 봤던 어떤 글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 그건 곧 자신을 돕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봤었거든요.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하면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구나 라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블로그를 쭉 해오면서 포스팅 실력도 늘고 글쓰기 실력도 늘고 마케팅에 대한 실력까지 올라오니까 꽤 많은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그냥
그 전문성을 나한테 적용하면 멘탈적인 부분 말고도 그게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저를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동안 영상에서 블로그를 제 사업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는지 조금씩 공유 드렸었는데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죠. 근데 그게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다름의 영역, 취향의 영역까지 주변과 비교하면서 깎아내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잘나고 못나고 평가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내가 원한다면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나의 호불호, 내 취향, 내 가치관까지 타인이 침범하게 열어두지 마세요. 저처럼 자존감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그냥 하루에 하나씩 블로그에 글을 적어본다, 이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진짜 거창할 필요 없고요. 그냥 짧은 일기를 매일매일 적는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도 목표했던 기록을 남겼다 라는 작은 승리를 경험하시게 될 거고, 내 생각을 글로 적음으로써 내 관점과 정체성이 단단해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시다 보면 블로그에 전문성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이 생기고, 그게 결국 나 자신을 도와주는 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저는 자존감 부분이 해결이 된 다음부터는 사는 게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들도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